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럴 경우는 현지 확인이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서 벌채구역 작성하고 표시한 경우에는 확인이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감리 또는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에 이제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이 생략이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현지 확인한 결과 신고 수량이 실제 수량하고 3할 이상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대상부 선적이랄지 사업 기준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정하도록이요. 신고한 신고서의 내용들, 한마디로 이것들을 다시 수정해서 내놔라. 신고 내용을. 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행법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임의로 하는 이목벌채예요. 임의로 하는 이목벌채. 그래서 허가랄지 신고 없이 이제 벌채하는 경우는 요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임지 안에서 단목 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벌채하는 경우는 임의벌채가 가능하고요. 대나무는 임의벌채가 가능합니다. 네, 대나무는요.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15입방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0제곱미터 이내. 네, 10제곱미터 이내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재예방 복구, 그다음에 농가의 건축 및 수리, 그다음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전제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번에 그 대나무를 설치하는 경우에요. 네. 그거를 이 컵을 대서 설치하는 경우나 아니면 장비를 대서 일체 제거하는 방법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장비를 대서 땅을 파헤치는 것은 훼손입니다. 한지 훼손이에요. 그러니까 톱으로 잘라내는 거. 그죠? 장비를 대서 통째로 제거를 캐내시려고 하면 그거는 산지를 일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일시 사용 신고를 하시면 돼요. 네, 사유는 대나무 제거를 하셔가지고 네, 일시 사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걔를 땅을 다 파헤치겠다. 네, 대나무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간단해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제가 잘랐어요. 와서 왜 잘랐냐고 시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보기 싫어서요 라고 하면 답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집에서 떼려고요. 뭐 아니면 그죠? 아니면 뭐 표고자목용으로 사용하려고요. 뭐 아니면 말목용으로 사용하려고요. 뭐 이런 하나의 어떻게 되면 목적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잘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독립가나 아니면 후계자는 이제 80세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농경지 또는 주택이 연접되어 있어서 해갈이 피해 하는 경우는 해당 높이까지는 이제 마찬가지로 벌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또 있어요. 보시게 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산부를 굳이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경영계획 인가받아서 식재한 관상수를 굴치하는 경우는 굴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수각구기 작업 중에 발생한 임산물에서 가지나 잎을 채취하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 대상 임지에서 잎목을 속간해서 옮겨 심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요. 뭐 산림연구기관에서 굴치 채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싱에 따라서 이제 굴치 채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산채, 약초, 풋거름, 뭐 나무 열매, 버섯, 낙엽, 뭐 덩굴류 등을 굴치 채취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잎목축이 자라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의 위에 있는 잎목을 굴치 채취하는 경우는 굴치 채취가 가능합니다. 임으로요. 허가나 신고 없이 내가 임으로 가능한 것은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임의 굴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쑥갓국이 사먹을 때 네. 그
군에서 해놨다가 못 가져가게 하던데. 턱기 사업에서. 군에서 시행해놨잖아요. 내산 걸요? 아닌데. 그래서 못 바꿔요. 아, 그거는 이제 시군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건 좀 시군마다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가져가게끔 하는 시군도 있고요. 못 가져가게끔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못 가져가게끔 하는 시군은요, 어찌됐든 간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시군에서 얻은 건 아니잖아요. 수각구기 사업의 산물을 남에게 준다라는 동의를 시군에서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들을 갖다가 군에서는 노인들도 독보는 남 갖다 주고. 그 부분은 이제 동의를 얻었는가 보죠. 그 말이야. 누구 네. 우리한테 못 가져가고 자기들은 갖다가 독보는 남. 그 부분은 시군마다 좀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뭐 진안이나 이런 쪽 저희 쪽은 보면 뭐 가져간다고 하면 그 부분 가져가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쪽은. 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건요. 네. 네. 전답 과정으로 되어 있을 때 1,500평 정도 되면 네. 임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인목을 불치 채취하는 경우는. 네. 소나무 같으면 단술증 같은 거. 아 그죠.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요. 네. 채취를 하시게 되면 소나무는 이제 재선충 미감염목이라는 확인서는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되고요. 네, 시군에서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저희가 있는 것이 이제 요거죠. 거의요. 네, 경영계획 인가 받아서 식재한 관상수는 임으로 굴지 채취가 가능합니다. 산에서요. 통상 요거. 그다음에 요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나무 가꾸기, 그러니까 어린 나무 가꾸기는요, 저희 통상 나무 심은 지 5에서 10년 차에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해요. 네, 5에서 10년 차에. 내 산에서 나무를 심은 지가 5에서 10년 사이가 됐는데, 그 안에 나무가 밀식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잘라내야 하잖아요. 그곳을 굴치에다가 내가 다른 데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취소되는 경우에는요, 보시게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 내역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산림사업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이랄지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안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요것은 사례가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저희 쪽에서 보면은 이제 원목 생산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여기도 원목 생산업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원목 생산업 하시는 분들. 네.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경영계획이 통상 돌아갈 적에 보면 이제 원목 생산업 하시는 분들께서 벌채하기 위해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수립을 하셨냐면 고의로 이렇게 속이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보면 이거 먼저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준벌기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벌기량에 보시게 되면요, 공사유림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벌채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어가야만 모두배기 벌채가 나옵니다. 네, 40년이 안 넘어가면 모두배기 벌채가 안 나와요. 그나마도 뭐 상수원보호구역이랄지 뭐 보안님이랄지 이런 게 아닌 이상, 네, 40년의 경우에 나오는데 케이스가 어떻게 됐냐면요, 산에는 소나무가 있어요. 산에는 소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소나무를 벌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놓냐면 여기 보시면 참나무가 보시게 되면 25년이면 벌채가 가능해요. 걔를 이제 참나무로 바꾸신 거예요. 수정을요. 네. 참나무 바꾸셨어요. 왜냐면 소나무로 들어가면 소나무는 벌처가 잘 안 나와요. 벌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연령이 또 임령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해당 연령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수종을 싹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냐면 참나무로 바꾸셨습니다. 네. 근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네, 신고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셔가지고 이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담당 공무원까지 같이. 담당 공무원 다쳐요. 네, 담당 공무원 다칩니다. 현지 확인 안 했으니까. 인가 내준 사람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네. 신고가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인가 받고 다 벌채가 끝났어요. 벌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들어가면 100% 걸립니다. 그런 건요. 왜냐면 서류상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아있잖아요. 나무도 그루터기가 다 남아있잖아요. 그루터기가. 네. 그 뽑는 것도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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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 것도 산림 훼손이어서 뽑으시려면 또 일시 사용을 다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산에다가 삽을 대는 순간 무조건 일시 사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에다가 포크레인 삽 딱 대면 일시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는 안 건드려서 땅만 파도 안 되는. 네, 맞습니다. 땅만 파도 안 돼요. 네. 땅만 파도 안 됩니다. 제가 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네. 일시 사용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네. 일시 사용은. 전용은 힘들고요. 보통 보면 전용은 하시려면 행정 서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용 힘들고. 산을 갖다 뭐 전으로 그죠? 네, 밭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전용이라고 하는데 전용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서류비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일시 사용은 서류가 굉장히 간단해요. 일시 사용은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일시 사용은요. 네. 전용은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경사도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목 추측조사가 용역비가 상당해요. 실제로 보면요. 네. 그러니까 전용은 비용이 좀 많이 수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시 사용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수반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잠깐 뭐 길을 낸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씩 쓰셔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일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냥요. 네. 뭐 유실수를 재배해야겠다고 마찬가지로 일시 사용하시면 돼요, 그것도요, 똑같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보면 전용은 좀 상당히 산을 전용하는 부분 상당히 좀 힘들고요. 일시 사용하는 부분은 좀 쉬워요. 네, 일시 사용 쪽으로 많이 모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일시 사용 같은 경우도 보면 일시 사용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날 수가 있어요. 목적만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면 10년까지 날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 기간이. 10년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냈는데 10년이다. 뭐 그 10년 후에는 무조건 길이죠, 그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한 번 더 연장하시면 되잖아요. 일시사용을요. 한 번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일시사용은요. 계속. 네, 연장됩니다. 네. 대신에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목적이. 네.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시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산을 갖다가 네. 수립을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겠다고 네.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이 그루터기가 있으면 이 나무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다시 이제 왜냐면 아니요. 구루터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 심는 거하고요. 네.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건요. 구루터기는요. 아니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그걸 나무를 캐내고 네. 그리고 심어야 되지. 깨끗이 해놓고 제가 봤을 적에 나무 심는 용도로는 힘들 것 같아요. 일시사용은요. 네. 과실수로 심으시면 어차피 과실수로 심으시면 일시사용을 하셔야 돼요. 원래요. 네, 일시사용 하시면서 그냥 캐내시면 되죠. 어차피 허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죠. 네. 경영하시고 나중에 신고하실 적에 일시사용 신고를 집어넣으세요. 내가 과실수 심겠다고. 그러면서 일시사용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길을 내셔도 되고 물론 계획서에는 들어가야죠. 내용들이요. 계획서에는. 네. 그렇게 해서 뿌리만 캐셔가지고 하시면 되죠. 근데 크게 뿌리는 저희가 과실수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에 남아있는 뿌리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니까 이게 뭐냐면 계획에서 줄로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줄로 심지 구루터기가 있으면 박을 수가 없잖아요. 옆으로 비켜서 박아야지.
딱 그 하실 적에 그 부분만 캐시면 되잖아요. 전체를 다 캐시려고요? 아니 쭉 장비가 들어가면 한꺼번에 좀 잡아놓고 해. 아, 그러시려고요? 그거를 잡아놔고 그래야 나중에 또뭐 농약 길내실 적에 뿌리 캐신다는 말씀이세요? 다 심을 적에도 전체를 다 캐신다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으신데? 그거는 전용이에요. 네. 전체를 다 깨시는 건 전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길을 내잖아요, 내가. 그럼 길에 있는 나무 뿌리 있으면 차가 못 다니니까 거기 길자리에 있는 거 뿌리 캐고, 그다음에 나무 심으시면서 줄 맞춰 나가야 되는데 한두 줄 있는 거 캐고,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체의 산을 다 까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용하셔야 돼요. 네. 전용하셔야 돼요. 전체를 다 까 뒤집으실 거면. 네. 네. 그거는 좀 그래요. 네. 안 들려요. 일시사용 승인으로 해서도 다 완전히 다요? 혹시 지역이 어디신가요? 지역이 고흥이요? 혹시 지역이 어디신가요? 임시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임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임실은 제가 임실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임실은 일시사용권 가지고 담당자가 징계를 먹은 적도 있고요. 네, 임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읍은요? 정읍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정읍에서는 제가 뭘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임실 쪽은 바로 옆에다 보니까 제가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임실은 조금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 하실 적에. 네, 임실은 좀 검찰 조사도 한번 받았고요. 건으로 담당자가요. 네? 네. 임실 순창 이쪽 진안 요 세 군데는 힘들어요. 걔는. 네? 아니 뭐 충남은 몰라요 전혀. 네. 제가 가본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왕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알고요. 네. 힘드실 거예요 아마 임실은요. 근데 담당자한테 한번 말씀 해보세요. 네. 담당자가 오케이 하면 돼요. 그것도 아마 제가 봤을 적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적에 전체를 다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냥 이렇게 몇 개 뽑는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그러시라고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벌기령에 따라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사유림은 40년,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는 40년, 잣나무 50년, 리다 25년, 낙엽 30년, 삼나무 30년, 편백 40년, 뭐 25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저희 그 순수하게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후계자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자, 내가 내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되면 어차피 이제 보조조림, 내가 자부담을 가지고 나무를 직접 조림 수정을 선택을 해서 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무 심을 적에 보면 대부분 보조조림을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리기다 하고요, 소나무하고 둘 중에 식물하고 하면 어떤 게 나으세요? 네. 어떤 게 나으신 것 같아요? 리기다가 나오세요? 소나무가 나으세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토지 이용적인 측면하고 이 벌기령하고 이제 가지고 놓고 보면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소나무가 좋죠. 그죠? 소나무가 좋아요. 왜 소나무가 좋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굴치 허가만 나오게 되면 적용수로도 좋은 것들은 굴치해서 팔아도 되고요, 실제로요. 그다음에 저쪽에 어디야 울진이나 이쪽 가보면 소나무 금강송들 보면 주당 막 3천만 원 이래요, 한 주에. 경매 붙이면 뭐 3-4주 붙이면 뭐 1억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쪽 같은 경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진짜 큰 것들. 예. 뭐 주당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요. 인자 만나면 예전에 뭐 1억 2천까지도 팔아보신 분이 계신다고 예전에 저도 말씀을 들어봤어요. 한 주에 1억 2천을 파셨대요. 한 주에. 원래 좋아. 예. 한 주에 1억 2천 파셨다고 해요. 그것도 적용수가 아니고 잘라놓은 거. 잘라놓은 거. 네, 잘라놓은 거. 네, 건축 목재로. 고건축으로 복원하는 거. 한 주에 1억 2천 주고 파신 분도 계신다고 예전에 저도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소나무가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좋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모두배기 한다고 하면 허가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줘요. 허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계획에서도 인가가 안 떨어져요. 모두배기로는요. 네, 소나무는 모두배기로는 인가를 떨어져주지를 않습니다. 거의요. 거의 모든 시군이 그래요. 거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리기단은 모두배기를 집어 넣으면 시군에서 다 양팔 벌려서 환영을 합니다. 네. 리기다 뱀니다 해서 현장 가서 딱 수종이 리기다면요, 뭐 그냥 바로 허가 내줍니다. 네. 싹 허가 내줍니다. 리기다는요. 근데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소나무는 40년이고요. 리기다는 벌기령이 25년입니다. 네, 보시면요. 네. 그러면 내가 나무를 예를 들어서 심었어요. 그러면 50년이 경과됐다라고 봤을 적에 리기다는 몇 번을 베요? 2번을 베서 수확을 해서 팔죠. 소나무는 50년 동안 한 번 할까 말까, 한 번 못할 가능성이 커요. 네, 한 번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실제로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이제 뭐 제가 앞서도 서론에 그랬잖아요. 토지 이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적에 다른 뭐 부가적인 측면 이게 다 배제하고, 네, 그것만 놓고 봤을 적에 뭐가 나아요? 그러면요, 리기다가 낫다고요. 리기다가 낫다고요. 네, 실제로요. 리기다가 낫다고요. 나무 가격이요. 인목 상태에서요. 인목 상태가 아니고 원목 상태에서 나무를 뱄을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목이 아니면요, 리기다나 소나무나 실제로 가격은 똑같습니다. 나무 베놓은 상태에서 리기다 소나무는 가격이 똑같아요. 그죠? 원목 생산하고 하시니까 아시죠? 네. 단 10원 한 장의 차이가 없습니다. 톤당이요. 지금 현재 시세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세로 리기다 소나무 똑같이 75,000원 1톤에. 네, 1톤에 75,000원. 이것은 공장으로 펄프제로 들어가는 용도입니다. 인건비가 나오는가? 요즘에 하면은 힘들죠. 네? 아, 저기 MDF하고 PB하고 만드는 용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요, 주로 종이 만드는 것은 이제 저기 소나무만 들어가요. 왜냐면 저기 소나무가 선미들이 길잖아요. 그래서 종이용은 소나무만 받는데 실제로 종이용으로만 들어가면 연간 사용하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거의 이제 주로 많이 나무를 가져가는 데가 요거 만드는 데, 네. 빵과 가지고 요거 만드는 데서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실제로요. 네. 합판보드협회라고 하죠. 저희 보면요. 네. 그래서 톤당으로 보면 단가는 똑같아요. 리기다나 소나무나.
아니, 잘라보면 아니, 똑같아요. 잘라보면 똑같아요. 단 소나무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그게 있잖아요. 네, 소나무는 뭐 산에서도 리기다 나무 이렇게 꽉 절어 있으면 보통 평판이 어때요? 에이, 임지 베렸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요. 임지 베렸다고. 근데 소나무가 딱 하니 멋지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아유 좋다. 그렇죠. 이런 정서상 빼고 실질적으로 이용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똑같더라고요. 굳이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트렌드가 진짜 많이 바뀝니다. 트렌드가요. 예를 들어서 편백 어때요? 편백. 편백 그러면 되게 좋은 나무로 인식이 돼 있죠 지금요. 그죠? 네. 편백이 제가 봤을 적에는요 앞으로 20년, 30년 넘어가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어요 편백이요. 10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요 단가가 거의 30% 이상 빠졌어요 편백이요. 편백이 희록기라는 겁니까? 네. 30% 이상 빠졌습니다. 현재 보면. 30% 이상 빠졌어요. 똑같은 5년 전에 많이 받을 적에 편백이 톤당 한 30 얼마 나갔었거든요. 지금 20만 원대니까 30% 정도 빠졌어요. 앞으로 생산이 많이 되면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봤을 적에. 근데 밑에 쪽에서 오신 분들 많죠? 저쪽 보성, 순천 이쪽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죠? 어마어마하게 심었더라고 가보니까요 진짜요 편백. 조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었더라고요. 지금 전라북도도요 편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군산이 지금 재선충이 왔거든요. 군산이 작년도에 올해 편백 심은 게 150헥타? 올해 심은 것만 소나무 베내고 심은 데만 150헥타 올해 것만. 올 또 내년에 또 심는답니다. 그 정도를요. 한 5에서 10년간은 제가 봤을 때 계속 편백 심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선축 때문에요. 전부 다 우리나라 소나무 포기하게 생겼다. 포기 안 해야죠 소나무요. 그러면 좋지만 이게 너무 많이 치료되니까. 보시게 되면요 이제 공통 기준입니다. 보시게 되면 생태적으로 건전 지속 가능한 경영이고요. 갱신이 어려운 지역은 벌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능선부랄지 암석질할지 성역질할지 황폐 우려지 같은 경우는 벌채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모두배기는요 최대 벌채 면적이 지금 50헥타로 써놨는데 바뀌었어요. 법이요 30헥타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한 번에 모두배기 최대 할 수 있는 게 30헥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5헥타 이상은 죽어도 안 내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30헥타까지 다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것도 워낙 달라요. 특히 혹시 전주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전주. 전주는 모두배기가 없습니다. 조례로 묶어놨어요. 전주는 모두배기 못해요. 조례로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는 모두배기를 하려면 소송을 거셔야 됩니다. 소송 거셔야 돼요. 전주는요. 속가배기는 가능하세요. 속가배기는 가능한데 전주는 모두배기 할 거면 소송 거셔야 돼요. 구청에다가. 제가 예전에 산주분께서 벌채 한번 의뢰가 돼가지고 흑석골 쪽 가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리기다예요, 리기다. 나무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구청 갔더니 소송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못 내준다고. 모두배기는. 그러더라고요. 전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도심권 같은 경우는 모두배기 자체를 거의 다 조례로 막고 있더라고요. 도심권은. 시군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좀 나은데 도심권은 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벌채 면적이 5헥타 이상일 경우에는요, 친환경 벌채 기준에 의해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할 경우에는 5헥타 미만일 경우라도 이제 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벌채는 뭐 요거예요. 그냥 요즘에 다니시면 이렇게 된 사진 많이 보셨죠? 벌채 해놓고 나서 나무 남겨놓은 것들 많이 보셨죠? 네. 이런 형태로도.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요렇게 하라고 했어요. 단목을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법에서 친환경 벌채를 할 적에 한 주 남겨놓으세요라고 원칙으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단점이 뭐냐면 나무가 다 뽑히고 부러지고 다 날아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림한 나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한 3번에서 5번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워놓으라고 합니다. 3번에서 한 5번씩.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수림대로 한쪽을 다 통째로 남겨놓는, 수림대로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형태로 벌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요거는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산림 GIS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산림 GIS 포털이야. 여기에 보면 이게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그 FGIS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유용한 게 뭐냐면요. 내 산 위치 찾기를 클릭을 하시면 한 분이 내 산 한번 번지만 한번 알려주실래요? 어제 했었습니다. 이거 하셨어요? 네. FGIS요? 다시 한번 해줘봐요. 하셨으면은 면적에 대한 용도, 신고, 목재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다 하셨나요? 그거를 못 봤, 못 해보니까. 네. 임실군, 네. 하천면, 네. 신전리, 네. 산 176. 6.8타 맞으신가요? 네. 6.8타. 다른 부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산 좋으시네요. 길 다 나 있네. 여기 보시면 정보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도가 있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네? 어제 한 거하고 틀려요. 아. 되겠어요. 수종이 참나무 맞나요? 네. 네, 그 다음에 경급은 중경급이면 저희가 이제 그냥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영급이 4영급이라는 의미는요, 한 40년생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30에 40년 사이. 네. 그 다음에 밀도가 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밀도가 밀이라는 의미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고가 13 이상 1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나무들 평균적인 수고가 한 13m에서 15m 사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이게 딱 하나로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수종마다 이렇게 다 나와요. 주변 것도. 얘는 경작지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건 낙엽성이고. 주변 것까지 이제 다 나오거든요. 얘는 기타 화력수. 얘는 좀 더 좋네요. 0급이 5영급. 일부가 조금 5영급으로 들어갔네요. 보니까요. 네. 얘는 4영급. 얘는 좀 더 작고 옆에 사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내 산에 이제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얘는 수종이 하나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다 내 산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만큼이 내 산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면적재기가 있어요. 면적재기를 클릭을 하시고 얘를 이거 면적재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거 면적재기를 클릭하시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종이 나와요. 수종에 따라서 그 해당 면적이 나오거든요. 네, 수종별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실 적에 이 내용을 먼저 분석을 하시고 나서 어떤 수종이 얼마큼 들어가 있고 어떤 수종이 얼마큼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온 다음에 교육계획이 수립이 돌아가게 되면 훨씬 더 교육계획이 쉽게 아마 수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네? 저희 농장을 한번 올려보시게요. 조경수 농장 계획 수립해가지고 한 농장이거든요.